구동 모델입니다. 네. 4륜구동 모델 아니고요. 네, 하부를 보겠습니다. 지금 1.6 터보 엔진, 네. 네, 감마 엔진, 그리고 7단 DCT. 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네. DCT 중에서 이제 습식이 건식이 있는데 네. 어떻게 구분하죠? 여기 액추에이터가 있잖아요. 네. 레버가. 네. 얘가 레버를 밀면 우리 클러치 밟듯이 네. 여기 레버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습식은 이런 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네. 오일 유압으로 예. 하니까 네. 건식이니까 이렇게 레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 속에 건식으로 클러치가 두 장 겹쳐져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건식이면은 뭐 오일이 하나도 없나요? 요 속에 있잖아요. 예. 여기가 그 변속 기고요. 네. 여기가 클러치죠. 그렇죠. 네. 클러치에만 동력 전달을 할 때 마찰식이냐 아니면 유압식이냐에 따라서 네. 습식 건식이 나뉘는 건데 습식이 그래서 대응 토크가 좀 높죠. 아무래도 유압을 그렇죠. 사용을 하니까. 네, 건식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장점 뭐 간단하고 네. 예. 직관적이고. 직관적이고. 네. 그러니까 토크 대응이 낮긴 하지만 더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네. 예. 크랭크 하우징 아래쪽으로 네. 팬이 크게 있었는데 네. 얘는 하우징이 밑에까지 일체로 만들어지고 팬을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팬이라고 보지 마시고 예. 요 위까지가 팬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예. 괜히 넓으면 또 그냥 출렁거리고 네. 안 좋죠. 예, 이렇게 하는 거. 그 현대 엔진 자체가 약간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무게배울 예, 매니폴더 있는 부분을 이제 안쪽으로 기울여놔서 네. 무게 중심 이동이 살짝 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쿨링 팬이 약간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예, 이렇게 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기가 수평이고 네. 엔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압축 공기가 네. 이쪽으로 해서 이 라디에이터 앞쪽으로 네, 얘가 이제 네. 인터쿨러죠. 예, 얘가. 인터쿨러인데 유입풍으로 이제 식히는 네. 공냉식 인터쿨러예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나가서 식혀서 네. 위로 올라가는 이쪽으로 거죠. 위로 올라가서 이제 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예. 이렇게 터보차저 아래로 해가지고 예 밑으로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네. 예, 가장 기본적인 흡기 라인을 가지고 있네요. 네. 구조는 아반떼하고 뭐 아이서티하고 비슷하죠? 네. 그 GDI 엔진이 네. 원래는 이제 직분사 엔진이 고급류가 권장이에요. 네. 그 유럽 차들은 거의 고급류로 매뉴얼에 권장이 되어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고급류로 권장 안 한단 말이에요. 고급류를 권장 권장했다가는 안 한다기보다 고급류 권장이라고 강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차가 그러면 판매가 안 되겠죠. 네, 고급류만 넣어야 된다고 하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해요?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압축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제어가 되어야 돼서 고급류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고급류라는 말이 좀 웃긴데 이게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사용을 해서 연소를 좀 더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완전 연소로 가깝게 이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이게 일반유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장기간 사용했을 때 소음 증가라든지 그러니까 엔진 블락이 갈라지거나 깨지는 네, 이런 문제들도 일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현대가 이제 세타 엔진에서 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은 예. 감마는 이슈화가 된 사례가 있나요? 소음 증가를 좀 네, 뭐, 그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한 가지 뭐 일반유로 매핑이 된 차에 고급류를 넣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네. 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연소가 옥탄가라는 게 연소 효율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연소가 더 잘 되면 아무래도 이상 연소가 줄고 그렇게 되면 엔진에는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유로 완전 일반유만을 가정해서 만든 엔진들은 고급류의 높은 옥탄가를 활용하지 못하는 범위에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슈 자체가 그 매트릭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요즘 거죠. 엔진들은 네. 워낙 그 최대 출력을 뽑아내려고 네. 모든 걸 다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네. 고급류를 넣으면 그 고급류에 맞게 엔진이 더 매끄럽게 잘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인젝터의 분사량 자체가 그리고- 고급류 특성에 그렇죠. 맞게 세밀하게 쪼개져 있는 그리고 거죠. 점화 진각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고급류만 넣도록 한 엔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일반유를 넣으면 노킹이 막 심하게 생기고.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유든 고급유든 넣어도 요즘 엔진들은 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BMW M이라든지 AMG까지도 네. 일반유를 넣어도 당장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기계적인 문제가 당장 생기진 않죠. 왜냐하면 일반유에 맞춰서 네. 얘가 점화 진각이나 이런 걸 좀 늦추고 막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바로 발생되지는 않는데 퍼포먼스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반유 권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고음유를 넣었을 때 엔진의 퍼포먼스는 올라갈 수 있다. 네. 더 엔진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흔히 엔진의 퍼포먼스만 생각할 때 네. 최고 출력이라는 하나의 숫자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최고 출력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사실 엔진의 동작이라는 거는 2000rpm에서 악셀을 반 밟았을 때, 네. 3분의 1 밟았을 때, 예. 그것들이 다 엔진의 동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저속 부하에서도 어떤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고음유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최고 출력이 똑같다고 해서 영향이 아예 없다. 숫자 하나가 같다고 해서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명칭부터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고옥탄 휘발유. 네, 고옥탄, 하이옥탄 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고급 휘발유가 됐나요? 그러게요. 좀 네. 비싸게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고급류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지 그 격차가 또 심한 데가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별로 차이 없잖아요. 네. 큰 차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뭐 리터당 500원씩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보통 한 200원 차이 나잖아요. 보통 200원이고 네. 많이 나면 막 5, 600원씩 나오고 그래요. 특히 그 고급류 없는 지방에는 그렇죠. 예, 배짱 장사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그 GDI 엔진의 내구성이 좀 요즘 세타 엔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제조사 측에서 좀 시원하게 증명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문제 없다 믿고 써라 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차 가격대에 맞는 딱 그 정도의 품질의 그 암 구조인데 네. 예, 거동이 참 좋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재료도 재료지만 어떻게 그걸 잘 요리하느냐, 네. 어떻게 세팅하느냐, 이제 그거가 더 중요하구나. 네. 그걸 좀 느끼게 합니다. 상당히 좋은 거동을 보여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오메트리라는 게 네. 이 구조가 달라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네. 이 구조의 길이를 어느 정도를 하고 어느 정도를 기울이고 하는 네. 거에 따라서 거동이 확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진입 언더도 크지 않았고, 네. 그리고 언더 자체도 다루기 쉬운 특성이었고, 네. 아니 저 네. 한 개 가까이에서 이렇게 다루기 쉬운 차가 또 있을까 싶을 SUV인데. 정도로. 그냥 더군다나 네, 아무리 SUV 인데. 사이즈가 작아도 네. 네. 아주 잘 세팅된 게 해치백처럼 네. 네, 그보다 아주-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뭐 기민하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네. 돌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H 프레임. 예. 네. 뭐 차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뭐 이건 또 커 보이네요. 앞쪽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서 약간 좀 항상 보면 아쉬워요. 단순히 이제 이게 그 멤버 역할을 프레임보다는 멤버 역할을 하니까 네. 암을 잡아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이 마운트를 걸어주는 뭐 그런 역할만 한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빌라이저는 그 위쪽으로 걸려 있고요. 스테빌라이저도 뭐 적정한 얇지도 않고 뭐 두껍지도 않고 그런 수준 같네요. CMDPS죠. 안쪽으로 스티어링 기어가 보이는데 CMDPS입니다. 뭐 가격을 보면 당연하죠. 뭐 아반떼도 CMDPS인데 RMDPS를 넣으면 좀 아반떼 오너가 서운해하겠죠. 오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가격도 많이 차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하향 평준화는 참 공평하게 잘해요. 이런 거는 좀 차별해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보차저가 걸려 있는 배기 쪽에서 있죠. 보입니다. 네, 있죠. 네, 여기가 배기가스 나와서 네, 여기가 이제 촉매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통, 레저레이터, 그리고 이제 배기 라인이 쭉 빠집니다. 새 차라서 그런지 어, 배기 라인은 녹이 뭐 깨끗하네요. 녹이 없어요. 그리고 잘 구워졌어요. 재질이 괜찮네요. 여기가 색깔이 아주 이쁘죠. 네, 예쁘게 잘 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 쪽에도 뭐 녹인가요? 녹인가? 살짝 표면만. 네. 요즘 녹난 차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게 양호하게 보이네요. 하도 막 여기저기 막 서걱서걱한 차들도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뭐 머플러 재질은 나쁘진 않습니다. 새 차라는 점을 감안해도 뭐 이 정도면 쏘쏘 아주 뭐 하나도 없고 그런 건 아닌데 양호합니다. 엔드 팁도 차주분께서는 이제 양옆으로 좀 듀얼로 좀 나오면
있다라고 이제 멋스럽게 네. 이렇게 커버로 깔끔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젊은 오너들은 좀 가오 나고 예. 스포티해 보이고 예.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뭔가 그 출력구 같은 느낌의 네, 네. 예. 그 외부에서 이게 언더코팅이 되어 있는데 예. 딜러분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아주 잘하는 데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이게 튀어있네요. 코팅을 여기저기. 예. 해서 원판이 어땠는지가 지금 잘 안. 그 지금 실런트를 얼마나 발라놨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면상으로 이렇게 보면 실런트가 안 발라져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네. 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네요. 이런 데 보면 여기 발라져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표면이 오돌도돌하면서 안이 좀 노랗죠? 네. 하여튼 네, 이걸 뭐 벗겨낼 수도 없고 이 하부 코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시커먼 거 뿌리는 거 별로 이렇게 탐탁지는 않아요. 보기도 안 좋고. 예.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몇 가지 시승한 것 중에 네. 그 어느 분께서 새 차 사자마자 코팅한 차들이 몇 대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모하비도 그랬고 예. 이 차도 그렇고 몇 네. 대가 있었는데 네. 그 차들을 보면 그 방음 효과가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차도 지금 보면 그 아반떼보다 분명히 조용했는데 네. 그게 이 언더코팅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조용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분이 이제 뭐 이렇게 녹방지 뭐 실런트 강조를 하니까 네. 뭐 정비소에서 뭐 그러면 언더코팅 광고하나 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칠하는 거 진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 차라면 저는 이거 안 하겠어요. 왜냐면은 차라리 깨끗한 강판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거 연탄재 뿌려놓은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거 좀 별로.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러니까 딜러분들한테도 이거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해놓은 거 보니까 이런데 방열판에 다 튀고 진짜 보기 안 좋네요. 차주분 옆에 계셔서 미안하지만 예. 예, 공짜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비소 가서 이렇게 사설업체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아스팔트 무슨 타르 뿌리듯이 뿌리는 거 원래는 네. 제대로 하려면 이게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다 뜯어내야죠. 다 뜯어내고. 머플러도 다 네. 뜯어내고 네. 그럼 마스킹도 다 해놓고 네. 그 위에서 다 발라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또 걸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네. 적당히 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 들여서 괜히 이렇게 새 차인데 꼭 중고차 같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시라고 자꾸 저거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안 좋아요. 그리고 제대로 잘하는데 꼼꼼하게 해주는데 하시고요. 그리고 실런트를 꼼꼼하게 바르든가 아니면은 방청액을 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물 떨어지는 방청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라이머 같은 후처리를 제조사 라인에서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 어디 가셔가지고 그 사설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 또 이거 하시는 분들이 악플 다실려나? 지금까지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 나쁜 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모델 봐가지고 얼마나 발라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이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뭐 방음 쪽은 좀 괜찮았는데 또 이게 고속에서 구름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휠하우스 안쪽은 또 방음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오돌도돌한 거 보면 실런트 작업은 돼 있네요.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런트 작업돼 있으면 여기다가 또 뿌릴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네, 여기다가 또 뿌려놨네요. 이게 무슨 고급 재료 같은 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위화감이 없는 재료 같은 모르는데 예. 자 이제 토션빔 네. 토션빔이 딱 보이는데 얘도 소리가 좋으려나? 안 좋아요. 얘는 예. 좀 탁하네요. 그러니까 얘가 좀 강한가 봐요. 네. 예, 그 좀 모닝 예, 그 그쵸. 맑은 소리 고인 소리하고는 좀 예. 아무래도 이제 모닝보다 차도 좀 크고 그죠. 예. 공차 무게도 좀 나가고 하니까 좀 강하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 SM6로 인해서 토션빔을 아주 극악으로 싫어하는 매체가 돼버렸는데 저희 토션빔 싫어하는 게 아니라 SM6에 들어가 있는 토션빔을 싫어하는 겁니다. 네. 예, 그 SM6는 토션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AM 링크라는 어이없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토션빔만 해놓던가 아니면 그 토션빔에다가 뭐 사륜 조향 시스템을 얹어서 그대로 들어왔으면 아마 또 동작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지금 다른 메이커들, 현대에서 보여주는 아반떼 토션빔이나 기아의 모닝의 토션빔이 괜찮았거든요. 네, 네. 지금 이 토션빔도 거친 승차감이나 또 튀는 어떤 느낌에서 불만은 그게 남아는 있지만, 네. 네, 분명 그걸까지 저희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네. 나빠요. 그건 네. 멀티링크에 비유하면 그건 분명히 나쁩니다. 떨어지는 재료고 거기서 이래서 토션빔이 싸구나, 이래서 토션빔이구나라는 느낌을 확 주는데 안정적인 거동이라든지 아주 불쾌감을 주는 어떤 수준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 이런 측면에서 토션빔이다. 그러면 소비자가 너무 좋은 데가 아니라 그래 뭐 이해할 수 있어. 이 수준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션빔을 세팅해 놓으면 최소한 욕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분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싼 거 썼는데 네. 뭐 세팅은 잘 해놨네. 잘했어. 뭐 그러면 딱 그렇게 그래 되는 뭐 거죠. 아쉽지만 네. 쏘쏘. 네. 그래도 잘 달려주니까 참을 수 있어. 이게 어디야?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SM6는 그게 다 안 됐기 때문에 네. 저거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아닌 건 저희들도 아니거든요. 그 절대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 토션이 워낙 강하니까 상하 바운싱이라도 좀 부드럽게 잡아줘야 그래도 이제 승차감 확보가 되니까. 스프링하고 댐퍼는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부드럽게 돼 있고 토션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트님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원피스톤. 전륜도 원피스톤이죠? 네, 네. 원피스톤입니다. 전륜도 원피스톤. 직경은 크고 사실 이 S1 노블 2가 네. 이걸 되게 막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심지어 쓰레기다. 쓰레기?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시는데 네. 쓰레기 아니잖아요. 쓰레기까지는 아니죠. 쓰레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OEM 타이어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걸 껴주네 하면서 이런 기분 주려고 가격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이게 또 단종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요? 노블트가 단종이 됐어요? 이제 플러스가 나와요. 이걸 끼시려면 순정 끼시려면 센터를 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센터를 가면은 30만 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30만 원 레벨의 타이어는 아닙니다. 그거는 10만 맞는 원 이야기고. 한 중반대, 후반대 타이어도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30만 원씩 줘야 되냐 뭐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퍼포먼스가 아주 뭐 쓰레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계절 타이어 중에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제 비현실적이라서 욕을 먹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버티는 한계가 도달하기도 전에 이제 엄살을 많이 펴요. 살짝 소리를 내요. 사사사삭 하면 그러니까 엄살이 심한 타이어인데 특이하게 코나에서는 그 엄살이 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반떼에서 나 죽겠어라고 소리를 나는 구간에서도 얘는 그런 소리를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밸런스를 네 바퀴에 다 고르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어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전륜의 소리가 굉장히 소리가 좀 컸었어요. 컸죠. 그래서 전륜 타이어가 나 죽겠어. 그만큼 언더가 전륜 쪽으로 이제 심하게 났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아반떼 스포츠도 언더가 다루기 힘든 타입은 아니에요. 신경은 좀 쓰이지만, 근데 얘는 전륜과 후륜 쪽에 분배가 잘 돼 있어서 타이어의 부담을 그만큼 덜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엄살 많은 타이어가 그래도 소리를 좀 덜 내는, 그래서 밸런스를 좀 잘 가져가게 하는 그런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나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얘가 좀 잘 조율돼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제동 성능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한계점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브레이크 담력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서킷에서 지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이게 충분한 그 마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고급 재료는 절대 사용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합금은 거의 없어요. 하부에 전혀 없죠. 다 스테인로만 사용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움직여줬고 잘 안정적으로 돌아가줬고, 이렇게 되면 요리를 잘했다는 거죠. 세팅을 잘했다는 거고, 제조사에서 제한된 비용을 가지고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맛을 잘 냈다. 코나는 설계가 잘 된 차다. 그리고 좋은 재료는 차이가 맞나요? 그러면 포션빔은 그냥 이 캠버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 차를 내려도 그대로 됐어요. 저 토션이 저거는 저 멀티링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어도 타이어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 있으니까 저래 보이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주행할 때의 융통성이 저만큼 좋고 이만큼 안 좋다고 그치, 보시면 그치. 돼요. 얘는 고정이고.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 떨어지는 만큼 저 움직임의 레인지를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면 굴곡에 따른 접지가 네. 넓죠. 접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은데 얘는 그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토션이 접지를 잘 놓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차를 들었을 때 암이 구동하는 길이가 길수록 네. 롤의 대응을 더 잘해요. 그 다음에 토라든지 캠버 변화도 더 유연하고. 근데 얘는 지금 그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토션에서 좋은 동작이 나오기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게 하려면 차체 밸런스가 좋아야 되고 전륜을 잘 잡아놔야 되고 전후 롤강성도 잘 여러 가지 상수들이 맞아야 좋은 동작이 나오는데 얘는 그게 잘 맞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게 바퀴가 많이 차이 나고 얘는 거의 차이 안 나니까 전륜 쪽은 불안하고 후륜 쪽은 안정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예요. 그러니까 멀티링크는 맥퍼슨 스트랩보다 더 내려와요. 더 유연하죠. 예. 역시 토션비는 연가죠. 원가 절감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네. 원가 절감이고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게 토션빔 넣고 스프링 달고 쇼크 쇼버 달고 바퀴 끼우면 끝이에요. 근데 멀티링크는 뭐 3개면 3개로 잡아야죠. 4개면 4개, 5개면 그걸 다 연결해서 잡고 조여주고 부신 거기 다 연결해야 되고 하니까 복잡하죠. 설계할 때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네. 근데 그럼 이게 설계하기가 쉽냐? 물론 대충 만들기는 쉬운데 여기서 좋은 동작을 내려면 이것도 굉장히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토션빔 그걸로 좋은 동작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힘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다? 칭찬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래서 현대에게 제가 유일하게 최초로 한번 날려줬습니다. 경이롭다. 코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경 SUV라고 해야 되겠네. 네, 경 SUV예요. 경 SUV. 네, 가벼운 경이 아니라 경을 칠 경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이 싸구려 재료를 가지고 이런 맛을 냈다라는 건 요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고든 램지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